안녕하세요. 전자스크랩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기업 주한국도시광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 슬롯 1.02kg을 대상으로 실제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한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반 데스크탑 메모리 슬롯 1.03kg에서 5.13g의 금이 회수되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노트북 메모리 슬롯 1.02kg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이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노트북 슬롯이 더 작고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광산 관점에서는 결국 1kg당 얼마의 금이 회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공정에서 저희는 왕수를 물로 희석한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왕수는 금과 같은 귀금속까지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산화 용해 능력이 강한 용액입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반응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발열과 가스 발생이 과도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저희는 고농도 왕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물을 섞어 희석한 왕수를 선택했습니다. 정리하면 희석된 왕수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 제어. 슬롯 표면의 금 도금층이 과도한 발열 없이 원만한 속도로 용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발열 및 가스 관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용해 최소화. 금 도금층을 중심으로 용해를 유도하고 플라스틱과 기판 등 불필요한 부분의 용해는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노트북 슬롯 공정에서는 희석한 왕수 용액을 사용해 반응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노트북 슬롯 1.02kg을 희석한 왕수 용액에 투입했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기포나 색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슬롯 구조 특성상 금 도금층이 얇고 슬롯 안쪽 깊이까지 용액이 침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반응은 비교적 완만하게 시작됩니다. 공정 효율과 작업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고, 저희는 열을 가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온도를 올려주면 용액 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왕수의 산화, 용해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슬롯 표면의 금 도금층이 보다 빠르게 용액 속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왕수 반응을 충분히 진행한 뒤에는 용액과 남은 슬롯 잔여물을 여과지를 이용해 먼저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용액에는 금 이온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용액 속에는 여전히 질산 성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질산은 금이 침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금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침전을 위해 먼저 질산을 중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알루미늄과 요소 분말입니다. 요소 분말은 용액 속에 남아있는 질산 성분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고, 알루미늄은 용액 속 금 이온이 다시 고형의 침전물 형태로 떨어져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용액에 녹아있던 금이 검은색 또는 갈색 계열의 미세한 알갱이로 바뀌어 침전되거나 여과지에 포집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메모리 슬롯 금 추출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과 함께 수거되는 메모리 모듈 상단의 IC 칩에서도 금 회수가 가능하냐는 문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은 슬롯 단독 기준 실험이기 때문에 칩은 공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C 칩, 금 회수 실험은 별도의 독립된 영상으로 추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금 추출 공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 반응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용액과 침전물을 다시 한번 분리하는 2차 여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상단의 용액부터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용액을 여과지에 부어 불필요한 액체를 제거하고 반응 용기 바닥에 남아있는 침전층만 다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용액 제거가 끝나면 반응 용기 바닥에는 금을 포함한 미세 입자 형태의 침전물이 남습니다. 이 침전물은 여러 차례 세척 작업을 반복해 농축, 정리했습니다. 세척 과정에서는 침전물에 물을 넣어 침전물을 부유시킨 후 다시 가라앉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상층액을 제거해 불순물과 반응 잔류물을 줄여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침전물은 더 촘촘하고 균일한 상태로 정제되며 최종적으로 황산법을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수된 침전물은 금 이외에도 다양한 금속 성분과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 용융 공정으로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황산법을 적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황산은 비교적 선택적인 반응 특성을 가지며 금과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귀금속은 용해되지 않는 반면 침전물 내부에 남아있던 동, 아연, 주석 등 일부 금속 불순물은 황산에 의해 용해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잔류 금속 및 산화물 제거, 침전물 내 금 함유 비율 증대, 후속 용융 단계 안정성 확보. 황산법 처리는 과도한 반응이나 변형 없이 불순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금속 회수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산법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후 반응이 끝난 용액과 고형 침전물을 다시 분리하기 위한 추가 여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과지 위에 남은 침전물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는 단순한 예비 단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작업 기준에서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며 침전물이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용융을 진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폭발적 튀임, 스패터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도가니 표면 손상 및 금속 손실 가능성이 증가하며 최종 금 버튼 구조 불균질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전물은 완전 건조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분을 제거합니다. 건조 과정을 마친 침전물은 도가니에 담겨 고온 용융을 진행합니다. 용융 단계는 화학적 반응을 마친 금을 실제 금속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금회수 공정의 최종 단계입니다. 화학적 전처리를 충분히 거친 금은 용융 과정에서 점성이 높은 금속 형태로 변하며 서서히 하나의 덩어리로 응집됩니다. 용융이 완료되면 도가니에서 금속을 꺼내어 식히는 과정을 거치며 이번 공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노트북 메모리 슬롯 1.02kg에서 회수된 침전물을 용융 처리하여 최종 금속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모든 공정을 마친 결과 노트북 메모리 슬롯 1.02kg에서 최종 4.95g의 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제 결과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진행했던 일반 데스크탑 메모리 슬롯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스크탑 슬롯 원료는 1.03kg, 거기서 회수된 금은 5.13g으로 이를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키로당 약 4.98g 수준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노트북 메모리 슬롯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북 슬롯 원료는 1.02kg, 거기서 회수된 금의 양은 4.95g, 역시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키로당 4.85g 수준입니다. 두 데이터를 비교하면 데스크탑 슬롯은 키로당 약 4.98g, 노트북 슬롯은 키로당 약 4.85g으로 노트북 슬롯의 금 회수량이 데스크탑 슬롯 대비 약 2.6%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 슬롯 1.02kg을 대상으로 한 금 추출 공정과 금 추출 결과, 그리고 기존에 확보해둔 일반 데스크탑 메모리 슬롯 데이터와의 수치 비교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주 한국도시광사는 이처럼 실제 작업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목별 회수량을 계속 축적하고
보다 정교한 가치 평가와 안정적인 금속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 한국도시광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